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네 번째 이야기 사마양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죄나라에 대한 어떤 주변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BC 한 450년에서 49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 같습니다. 이 당시는 춘추 시대 말기 시대로서 제나라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 이렇게 잦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변국 중에서 이제 진나라하고 연나라하고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제 마찰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제나라의 당시 왕 경공이 뭔가 이제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재상이었던 안영에게 사람을 한 사람 추천을 좀 해봐라. 쓸만한 장소 하나를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안영이 오늘의 주인공인 양저를 경공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 있는 걸 보면, 양저는 비록 전시의 서출이지만 그의 사람됨과 글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예는 적군을 위협할 만하니 왕께서는 그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왕께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공은 양저를 직접 만나서 봤더니, 이 양저라는 사람이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또 장군감으로도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죠, 말하자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양저가 장군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을 때 약간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 책에 보면 경공에게 양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신분인데 왕께서 이러한 저를 백성 가운데 뽑아 대부의 윗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졸들은 제게 복종하지 않고 백성은 믿지 않으니 저는 권세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왕께서 총애하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신하에게 군대를 감독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 미천이 변변치 않으니 사람들이 날 따르기가 좀 그럴 것이다. 날 안 따라줄 거이란 얘기죠. 그러니 왕이 총애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장군으로 임명해서 이제 통솔력을 좀 갖고 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공은 자기 측근 중에 장고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저와 장공은 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정오에 같이 출정식을 갖고 전투장으로 이제 출발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해시계, 물시계를 갖고 이제 기다리는 출정하는 장소로 이제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시를 기다립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근데 장고가 12시가 넘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양저는 가져갔던 해시계, 물시계를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령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고는 전날 출정식을 앞두고 이제 지인들을 모아놓고 친인척들과 함께 이제 송별회를 한 거예요. 송별회. 그래서 이제 술도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먹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정오에 이 출정식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 내가 좀 늦게 가면 어떠냐. 나 말고도 거기에 이제 장군들 많은데 내가 좀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큰 대수겠는가. 이러고서 이제 늦지막히 해질녘쯤 돼가지고 이 출정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타난 장고를 보고 양저가 이거는 장수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군정 법무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겠다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 법무관에게 묻습니다. 이 장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형법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군정 법무관이 사형입니다. 목을 베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을 베겠다.
라고 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으니 장고가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인을 찾아가지고 자기 왕에게, 경공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인이 가서 경공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경공이 내가 총애하는 측근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여서 되겠느냐. 빨리 그곳으로 가서 사자를 보냅니다. 빨리 구출하라고. 사양을 시키지 않도록 하라 하고 보냅니다.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사자가 마차를 끌고 그 출정식이 있는 그 막사로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군영 안에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게 불법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장고가 죽게 생겼으니까 마차를 끌고 이제 군영 안까지 막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미 장고는 사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사자 역시 규율을 어긴 겁니다. 막사 안에까지 마차를 몰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법무관을 불러서 또 재판을 벌였더니 이거 역시 군영 안에서 마차를 끈 놈도 역시 사형이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도 이제 목이 베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자는 사실 왕을 대신해서 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양전은 할 수 없이 대리로 그 마차를 끌고 온 말 중에서 가장 오른편에 있던 말 한 마리를 목 베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약속과 규율 준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어떤 그 시간 약속, 그 다음에 군대 내에 어떤 그 규율 준수, 뭐 조직에서는 특히 뭐 관공 이런 군대, 뭐 경찰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규율 준수가 조직이 와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초적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양전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변방으로 이제 출정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저가 그 개별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렇게 사기를 북돋기 위한 일들을 많이 펼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병졸들이 그 사기가 충천이 돼가지고 이 전투장에 갔을 때 전투 의욕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방 지역에 와 있던 그 연나라 군사라든지 진나라 군사라든지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제 퇴각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양전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근데 개선할 때 임치, 제나라 수도는 임치입니다. 임치 근처까지 와서 성 바깥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양저만 궁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군대 성 바깥에서 군대를 해산한다. 이런 것은 이 서양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그 고대 시대 로마 같은 경우도 전쟁에 나갔다가 로마로 다시 귀향하는 개선 군인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할 때 로마 시내 바깥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뭐 로마 시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장군이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갖고 있지만 군대를 끌고 서간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반역을 할 수 있거나 그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성 바깥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들어오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궁궐 안으로 들어온 양전은 왕에게 공로를 인정받고 뭔가 포상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편에서도 이 양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씨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포씨, 여기 책에 보면 포씨, 고씨, 국씨들이 양저를 비난하고 헐뜯어서 경공이 이제 양저를 해임시키고 또 양저는 결국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복이 또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양저의 후손들은 그들로부터 약 한 50년 정도 지나서 전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양저의 후손인 거죠.
이 전상은 자기 선조를 모함하고 시기했던 시족들 중에서 고씨, 포씨, 국씨 이런 사람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당시에 이 전상은 상당한 그 권력을, 왕 다음의 권력, 왕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상의 이제 또 그 다음 후대 증손자 되는 전화, 이 사람이 그 결국은 그때까지의 제나라의 왕을 내쫓고 죽이고 제나라의 왕을 차지하는 위왕이 됩니다. 이 제나라 역사를 보면 두 번의 시족이 바뀌는 거죠. 여씨의 정권에서 전씨의 정권으로 바뀝니다. 이 여씨는 주나라의 무왕이 주나라를 창건할 당시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공을 세운 강태공 여상의 후예들이 제나라를 이어왔던 거죠. 강태공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나라 지역을 이제 봉토로 받게 돼서 그때까지 여씨들의 후손들이 제나라의 왕권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기서 책에서 나타나는 전상이 나타나면서 왕권을 넘어서는 반역을 저질러서 전씨가 이제 제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역사는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후에 제나라의 왕이 된 전씨 일가들은 자기 조상이었던 양조의 그 병법을 연구하고 사마양조 병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제국들의 이렇게 자기들의 병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마병법을 사마천이 읽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마병법 책을 읽어봤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문장이 좀 과장이 좀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전씨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을 좀 미화해서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전은 온 힘을 다해 작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움직였으니 어찌 한가하게 사마병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양의 예절을 지킬 틈이 있었겠는가. 말 그대로 사마양조 병법서에 보니까 장수가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 와중에 뭐 겸양을 보이고 또 예를 지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과장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한 왜곡,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과 좀 분쟁을 벌이고 있죠. 역사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진실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강조점은 조직 내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서 규율과 규정의 준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마양조 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은 5번째 살기열전 중에서 손자 오기열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자 오기열전도 병법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보신 사마양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셨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밑에 화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